부는 어디서 오는가? 서문. 이 책은 이론을 넘어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철학적 탐구가 아닌 현실적인 성공을 위한 안내서로 금전적으로 안정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는 단지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유해진 후에 철학적 사색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철학에 관한 깊은 연구의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과학적 결론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결론만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마치 당신이 마르코니나 에디슨이 발표한 전기의 법칙을 신뢰하듯 이 책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믿고 행동하면 그것들이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침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정확한 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패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근거를 더 연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몇몇 권위 있는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론론적 관점, 즉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사상은 힌두교에서 기원하여 지난 200년 동안 서양 사상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관점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 등 서양 철학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이 책은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였습니다. 제시된 행동계획은 철학적 결론에서 비롯되었으며 철저한 검증과 실제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저자들의 작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 책 지침에 따라 정확히 실행하십시오. 1장. 부를 위한 여정. 비록 빈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부유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정이 없으면 자신 재능과 영혼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을 성장시키고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정신, 영혼,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사회는 물건을 소유하려면 돈이 필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성장과 발전의 기초는 부를 얻는 과학에 있습니다. 생명의 목적은 성장이며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삶의 권리는 정신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고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부자가 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목적은 삶의 성장과 확장에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충분한 돈이 없다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대가 급속히 발전하고 복잡해져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안전한 삶에 가까운 생활을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합니다. 이 욕구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부를 쌓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부를 갈망하는 것은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윤택한 삶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욕망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몸, 마음, 그리고 영혼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성스러운 것은 아니며 모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몸, 마음, 영혼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나머지 두 부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마음과 몸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지성만을 위해 살면서 몸과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몸만을 위해 살며 마음과 영혼을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몸, 마음, 영혼을 통해 인간이 발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자신 몸이 모든 기능을 완벽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는 만족하지 않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욕구는 우리 마음속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좋은 음식, 편안한 옷,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여가도 필수적입니다.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책과 일을 탐구할 시간, 여행과 관찰의 기회, 그리고 지적 여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감동하게 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야 합니다. 영혼을 충만하게 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빈곤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찾아옵니다. 사랑은 나눔을 통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표현됩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자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 사람은 신체의 완전한 삶을 발견하고 마음을 발전시키며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얻는 과학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 신, 인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신과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봉사입니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원리. 부를 얻기 위한 과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밀한 과학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는 확실한 법칙들이 있으며 이 법칙들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때 얻어집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도하든 아니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는 자연의 법칙처럼 누구나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반드시 부를 얻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환경이 결정적이었다면 특정 지역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부자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 남는 경우를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능력은 단순히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게 지내는 반면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덕분이 아니라 특정한 방법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절약이나 검소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검소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반대로 돈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종종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거나 파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면 같은 원인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방식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오직 몇몇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이는 타고난 재능과는 무관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약하고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이해하는 일정 수준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과는 상관없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장소는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과의 거래가 필요하며 거래할 상대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려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주는 이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마을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도시에서 다른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업이나 직업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과 직업에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적합한 사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재능이 잘 발달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린란드보다는 따뜻한 곳에서 번창할 것이고 연어 양식장은 연어가 없는 플로리다보다는 북서부에서 더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면 부를 쌓는 과정이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이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를 얻기 시작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 특정한 방식을 따를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심각한 빚에 허덕이고 친구나 사회적 경쟁력, 자원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올바른 사업으로 옮길 수 있으며 잘못된 장소에 있다면 올바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과 위치에서 이 특정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기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가난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울타리를 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철도 시스템은 이미 잘 독점되어 진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기 철도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공교통과 운송은 곧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분야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J.J. 힐과 같은 이들과 증기철도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항공교통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철강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 회사 소유주가 될 기회는 거의 없을지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를 떠나 대규모 농장을 사고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은 토지에서 집중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여기서 그 방법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기회의 흐름은 사회 필요와 진화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산업과 직업의 기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부는 공장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농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가는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이들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존 노동계층을 지원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대 조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를 저항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공장 노동자들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장이나 대기업들에 의해 억압당하거나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 노동자들이 결심한다면 벨기에와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대규모 백화점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 계층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이러한 협동조합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몇 년 안에 산업 분야를 평화롭게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급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순간
언제든지 지배 계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법칙은 그들에게도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는 계급의 무지나 정신적 나태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기회의 흐름을 따라 부를 쌓을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무도 부의 부족으로 인해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분한 부가 존재합니다. 미국 내 건축 자재만으로도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약적인 경작을 통해 솔로몬 왕의 전성기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모, 면화, 리넨, 비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호화롭게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원은 사실상 무한하며 보이지 않는 자원 역시 실제로 무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지구상 모든 존재는 이 근원 물질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원 물질, 즉 무형 물질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는 이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전부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근원 물질은 우주를 관통하고 그 공간을 채우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보다 수백 배가 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물질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해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나눌 충분한 자원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연은 무한한 부의 보고입니다. 그 자원은 절대 고갈되지 않으며 근원 물질은 창조 에너지로 가득 차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건축 재료가 부족해지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며 토양이 고갈되어 식량이나 섬유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토양은 재생되거나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발전 단계에서 인간이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지구의 금과 은이 모두 채굴된 후에도 근원 물질은 이를 더 많이 생산해낼 것입니다. 근원 물질은 인간 수요에 반응하여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인류는 항상 풍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